WWF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대형 스캔들인 스테로이드 파동은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졌을 때 다시 찾아왔다. 당시 4대 PPV 중 서바이버 시리즈만을 남겨두고 있던 1993년 11월 18일 빈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미국 사법당국이 빈스 맥맨과 당시 WWF의 모회사인 타이탄 스포츠사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판매, 유통 및 약물 취급 위반 용의로 기소한 것이다. 빈스와 타이탄 스포츠에 대한 용의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1985년부터 1991년 1월까지의 스테로이드 판매, 유통 및 공동 모의. 둘째, FDA 미식품의약청 지정약물 취급법 위반. 셋째, 1989년 10월 24일자 판매, 유통을 목적으로 한 스테로이드 불법 소지. WWF의 스테로이드 의혹은 조지자 호리안 박사를 피고로 한 1991년 6월의 스테로이드 재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펜실베니아 체육위원회 지정의사로서 펜실베니아에서 개최되는 WWF의 하우스쇼에 참여했던 자호리안 박사는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판매했다. 미국의 모든 언론이 주목한 스테로이드 재판에서는 로디 파이퍼를 비롯해 여러 레슬러들이 증언대에 서서 증언한 바 있었다. 자호리안 박사는 결국 이 재판에서 스테로이드의 불법 판매, 유통에 관한 12가지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미식품의약청은 1988년 스테로이드를 지정약물로 인정하고 의사가 처방해주는 의료 목적 이외에 처방과 판매를 금지시켰다. 이후 1991년 미국 마약 단속국이 의료 목적 이외에 스테로이드 부정 사용을 약물법 위반이 아닌 마약 취급법 위반으로 다루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 목적이 아닌 스테로이드 처방, 유통 및 판매가 중죄로 지정되었다. FBI는 약 20개월에 걸친 조사활동을 통해 빈스와 타이탄 스포츠를 스테로이드 판매, 유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법당국은 1993년 11월 18일자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빈스와 타이탄 스포츠가 스테로이드를 의료 목적 외로 레슬러들에게 판매했고,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비합법적으로 레슬러의 체격, 근육 조직을 개조하여 그에 따라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회사 전체 규모의 약물 유통을 규탄했다. 기소로부터 5일 후이자 서바이버 시리즈 93을 하루 앞둔 1993년 11월 23일 빈스는 브루클린에서 열린 예심에서 자신은 무죄라며 항변했다. 기소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사실무근을 주장한 빈스는 연방지방재판소에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단일 석방되었다. 재판관은 1994년 7월 공판 개정을 알렸고, 결과적으로 빈스는 재판 개시까지 8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WWF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 빈스는 검찰이 자호리안 박사가 저지른 범죄의 책임을 나에게 덮어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기소 직전 보스턴 헤럴드지에 게재된 인터뷰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사실무근임을 주장했으나, 그 후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적도 있고 친구에게 건넨 적도 있다며 어째선지 발언 내용의 수위를 많이 낮췄다. 검찰 측이 준비한 증거에는 자호리안 박사가 헐크 호건, 마초맨에게 보낸 소포형 수중이 있었는데 주소가 타이탄 스포츠로 되어 있었다.
검찰은 빈스의 풀네임이 기재된 무게 36파운드의 사과박스 크기의 상자, 그리고 빈스가 생각지도 못한 중요한 증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썸머슬램이 끝나고 연말까지 많은 수의 레슬러와 관계자들이 WWF를 떠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달러맨은 썸머슬램에서 레이저 라몬에게 패배 후 일본으로 떠났는데 레슬매니아의 전후로 최악으로 치닫던 결혼 생활로 휴식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민진 오클랜드, 빅보스맨, 헥소짐 더간, 티토 산타나, 리포맨, 센세이셔널 쉐리, 어스케이크, 파파샹고 모두 94년이 되기 전 회사를 떠났다. 빈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다음 날인 1993년 11월 24일 이해의 마지막 PPV인 서바이버 시리즈가 7번째 개최를 맞이했다. 이날 오프닝에서는 렉스 루거의 가족이 모여 추수감사절을 축하하는 30초짜리 짧은 영상이 방영되었는데 이 영상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이 장면은 전날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실제 루거의 집에서 촬영했는데 당일 애틀란타는 폭염에 가까운 날씨라서 추수감사절 분위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분위기를 내기 위해 벽난로와 긴 팔 스웨터를 입고 소음을 막기 위해 에어컨까지 끈 채로 5시간 동안 땀을 흘려가며 영상을 완성했다. 첫 번째 시합에서는 마초맨, 레이저 라몬, 1,2,3 키드, 마티자네티가 한 팀이 되어 DJ, IRS, 릭마텔, 바담반과 제거 매치를 펼쳐 자네티와 1,2,3 키드가 생존했다. 이 경기에서는 원래 마초맨이 아니라 미스터 퍼펙트가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어째서인지 WWF는 10월 29일부터 미스터 퍼펙트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그가 출전할 예정이던 하우스쇼는 모두 곽백런드가 대신 출전했으며 WWF는 중계진들에게도 미스터 퍼펙트 언급을 금지시켰다. 미스터 퍼펙트의 결장은 허리 부상, 가정 문제를 비롯해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에 올려주겠다는 계획이 취소된 것에 대한 불만 등 여러 이야기가 있다. 한편 이 경기는 90년대 후반 WWF와 WCW 월요일 밤의 전쟁 핵심 인물들인 케빈 내시, 스캇 홀, 엑스팍 등 미래의 NWO 멤버가 오프닝 매치에 나선 셈이 된다. 두 번째 시합에서는 숀 마이클스와 블루, 레드, 블랙 기사단이 브렛, 오웬, 브루스, 키스 이렇게 4명의 하트 형제들과 제거 매치를 선보였다. 원래 이 경기는 브렛 하트와 제리 롤러 대립의 종착점이 될 예정이었으나 제리 롤러가 급하게 빠지게 되면서 숀 마이클스가 대신 출전했다. 롤러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10대 소녀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멤피스 경찰서에 구류 처분되었고 WWF는 일단 롤러를 해고했다. 이후 1994년 2월이 되어서야 소녀가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롤러는 무혐의를 입증받고 다시 WWF로 돌아올 수 있었다. 숀 마이클스는 사상 최초로 썸머슬램에서 인터콘티넨탈 벨트 방어에 성공한 선수로 기록되었지만 9월 스테로이드 양성으로 벨트를 박탈당했다. 이후 12월까지 회사를 떠나 있던 숀 마이클스가 제리 롤러의 대타로 돌았고 숀이 출전할 예정이던 이날 제1시합은 마티자네티가 대신 출전했다. 이날 블루나이트는 훗날 케인으로 활약할 글렌 제이콥스가 예정되었으나 그렉 발렌타인으로, 블랙나이트도 지미 스누카였으나 게이로드로 변경되었다. 레드나이트는 베리 호로위츠가 맡았는데 원래 계획은
테리 펑크가 복면을 쓰고 등장했다가 브렛의 샤프슈터에 항복하고 정체가 밝혀질 예정이었다. 그는 당시 많은 업무량으로 힘들어하던 팻 패터슨의 임무를 일정 부분 이어받아 백스테이지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제안을 받았었다. 그러나 테리 펑크는 곧 마음을 바꿔 WWF에서 일하기를 포기했고 급기야 서바이버 시리즈 전날 브렛을 만나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그는 빈스에게 집에서 키우는 말이 아프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고 떠났고 빈스는 오랜 뒤에 펑크를 만났을 때 말은 이제 괜찮냐며 그를 믿고 기도했다. 한편 이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 중 그렉 발렌타인과 호로위츠는 그나마 경기를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풀타임 레슬러는 브렛과 우일 뿐이었다. 브루스와 키스는 40대 초반이었고 두 사람 모두 3년에서 5년간 링에 서지 않았다. 숀 마이클스는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게이로드는 WWF 링이 처음이었다. 시야 퀄리티가 걱정되었던 이들은 서바이버 시리즈 전날 다같이 스탠포드에 모여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 리허설을 진행해야 했다. 경기는 오웬이 상대팀 3명을 모두 탈락시킨 뒤 자신은 숀 마이클스에게 패배, 이후 숀이 시합을 포기하고 퇴장하면서 하트 형제들이 승리했다. 하지만 경기 후 오웬이 브렛과 설전을 벌이면서 충돌, 앞으로 있을 오웬의 악역 전환과 형 브렛과의 대립 드라마의 예고편이 되었다. 싱글과 태그, 블루블레이저 기믹을 오가면서 위계 카더에 머물러 있던 오웬이 단숨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은 브렛과 빈스의 힘이 컸다. WWF는 서바이버 시리즈 한 달 전인 10월 브렛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브렛은 호건의 컴백과 맞물려 틀어져 버린 자신의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팻 패터슨은 브렛과 장기 계약을 맺기 위해 그의 형제들 중 한 명과의 장기적인 대립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빈스는 키스 하트를 선택했다. 브렛은 43살의 키스 하트보다는 젊고 재능 있는 오웬 하트가 마땅히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팻 패터슨은 오웬에겐 그럴 능력이 없다고 거절했다. 결국 빈스가 브렛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웬이 브렛의 대립 상대로 낙점되었다. 즉, 당시 오웬 FC는 실력 있는 동생을 밀어주기 위한 브렛의 뜻과 브렛을 붙잡아두려는 빈스의 서로 간의 이해가 일치했던 결과다. 이날 메인 경기는 렉스 루거, 언더테이커, 스타이너 브라더스가 한 팀이 되어 유코즈나, 루드빅보가 마운티, 크러쉬와 제거 매치를 가졌다. 양팀 각각 렉스 루거와 루드빅보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루거가 금속 철판이 들어간 팔로 플라잉 포어음을 날려 루드빅보가에게 핀폴승을 거뒀다. 타탄카의 연승 행진을 끊어내며 메인 이벤터로 활약할 예정이던 루드빅보가는 이후 로얄 럼블을 앞두고 부상당하며 짧은 시간 내의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참고로 그는 WWF에 오기 전 신일본 프로레슬링에서 활약했는데 베이더와는 링 안팎에서 서로 증오하며 실제로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을 겪었다. 시합이 모두 끝나고 천장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하얀 눈이 내려오고 산타클로스가 등장하여 일찌감치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자아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이라면 링 한가운데 브렛이 아닌 렉스 루거가 서 있었다는 것. 빈스는 루거를 WWF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